오라클 클라우드의 이제 MSP로서 네. MSP는 뭐 다양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GT 플러스가 MSP로서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경쟁이 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GT 플러스는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와스라든지 DB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고객의 온프라미스 환경이라든지 업무를 갖다가 잘 이해함으로써 저희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이라든지 구축을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오늘 뭐 운영 팁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 직접 이사님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얻어진 적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생생하겠네요. 네, 생생한 거 한번 오늘 잘 들려주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은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팁 중에서 백업 관련된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백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DB 백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NAS 백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백업이 있습니다. DB 백업은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다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디스크 백업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디스크 백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 장애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랜섬웨어 대응에도 반드시 디스크 백업 및 백업 소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 쪽에서는 고객의 백업 정책에 맞게끔 정책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전으로 자동 백업 소산하실 수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지금 국내에 서울 리전과 춘천 리전 두 개의 리전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리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했다면 1차적으로는 서울 리전에 백업을 하고요. 2차 백업 소산 혹은 DR이죠. DR은 춘천 리전으로 구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서울과 춘천 간에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DR 하더라도 네. 어떤 DR 요건에도 충족을 시키겠네요. 그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현재 춘천과 서울 리전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DR 요건 자체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 리전에 있는 디스크를 갖다가 백업 정책을 하나 걸고요. 그 다음에 춘천 리전으로 백업 소산을 갖다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백업 시간이 되면 서울 리전에서는 당연히 해당하는 디스크에 대해서 백업을 수행합니다. 백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춘천리 쪽으로 백업 소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춘천리 전에 보시게 되면 백업 소산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 발생하는 로그들에 대한 장기 보관인데요. 이런 로그 있지 않습니까? 네. 로그를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뭔가 저장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로그들은 디폴트로 보관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딘 로그 같은 경우는 1년에 365일, 1년만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스 로그가 있는데 로드 밸런스 로그는 액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가 있습니다. 그는 액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는 보관 주기가 좀 짧습니다. 1개월이고요. 좀 최대로 느린다 하더라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든지 회사 정책상, 규정상 이런 로그들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라클의 서비스 커넥트 허브를 통해 가지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장기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사용자가 보안 취약한 구성이라든지 명령,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 문제점이 그는 행위를 했던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형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보안 취약한 클라우드 구성이라든지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가드입니다. 네. 사실 이게 클라우드가 다 이게 보철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컴포넌트들이. 네. 그런 것들을 사람이 수동으로 일일이 다 감시하거나 모니터링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클라우드 가드는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블 버튼을 클릭하셔서 활성화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이네블 안 시키는 기업도 있나 보죠? 예,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 고객사는 대부분 이네블 시켰는데요. 이걸 모르고 기능을 모르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프리 계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제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은 오라클 클라우드 프리 계정을 갖다가 신청하셔서 이 클라우드 가드를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가드는 이제 사용자 권한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또 구성, 행위에 대해서 각각 뭐 48개, 47개에 대한 탐지 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라클 쪽에서는 이런 탐지 규칙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오탐도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그 탐지 규칙을 복사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은 보안의 상태를 갖다 점수화시켜서 엑셀런트, 굿, 페어, 푸 네네. 4단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굿 이상의 상태를 유지할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가드를 통해 가지고 캡처되는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은 DB 서버가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서버에 어태치 되지 않는 블록 볼륨, 즉 사용하지 않는 클라우드 디스크를 갖다 찾아줌으로써 운영상 편리함도 제공합니다. 네. 제가 클라우드 가드를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SSL 인증서입니다. SSL 인증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기간 만료 일자를 갖다가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도 까먹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클라우드 가드 쪽에서는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노티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만료 일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고객사 분들한테는 클라우드 가드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에서 그 인증서 관리가 사실 굉장히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계속 엑셀에다 다 쳐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 인증서 관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 로드 밸런스라는 웹서버에다 인증서를 다 넣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한두 대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리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용 사례입니다. 적용 사례에 관련돼서 이제 K사의 DB 장비와 노후에 따른 오라클 클라우드 도입 사례입니다. 여기는 어떤 업종 보니까 제조 같은데요? 공장 있는 거 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제조사고요. 이게 본사에 ERP DB를 두고 공장에서 ERP 서비스를 갖다가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사에 있는 ERP 서버 장비 자체가 노화돼서 이제 장비 교체를 하느냐, 클라우드 도입을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비 교체와 DB 라이센스 비용 대비해서 오라클 클라우드 DB인 DBCS의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오라클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BCS가 오라클 DB의 클라우드 버전이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 DB 그 버전 그대로, 똑같은 버전 그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DBCS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온프리미스에서 썼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DBCS에도 바로 돌겠네요. 네, 맞습니다. 온프라미스 쪽에서 대부분 돌던 뭐 스크립트라든지 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똑같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처럼 기존에 온프리미스에 있던 DB가 이제 잔정유행이 다 끝나가지고 재구매할까 말까 할 때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의 DBCS랑 이거랑 비교를 하는 데다 되게 많겠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제 장비 노후화가 되면은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장비 교체와 클라우드를 고민하는데요. 일단 가격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온프라미스 쪽에서는 좀 여유분을 두고 스펙을 고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사이즈가 네, 그렇죠. 사이징 자체를 갖다가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DB 라이센스도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 클라우드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과금되기 때문에 조그맣게 스타트를 해서 만약에 부하가 걸린다면은 이걸 스펙을 바꿔서 퓨를 더 느리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면은 좀 더 가금 비용적인 부분에서 전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사에 네트워크 이슈가 발생하면 공장에서 ERP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 클라우드 DB를 도입한 후에는 본사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하는 ERP 업무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업무의 연소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사 OCI 골든게이트 구축 사례입니다. S사는 MRO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는 MRO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 일부 상품을 가지고 신규 쇼핑몰을 갖다가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신규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존의 MRO에 있던 어떤 다양한 상품 이미지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 신규 쇼핑몰에서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골든게이트 같이 저런 싱크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온프라미스에 엑사 데이터에 있는 상품 정보와 오라클 클라우드 DB인 DBCS에 있는 상품 정보 사이에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가 필요했습니다. 아,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골든게이트가 온프리미스 솔루션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OCI 골든게이트라는 것은 저거 그러면 OCI 클라우드 서비스에 골든게이트도 서비스로 받는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장점이 뭐죠? 일반 온프리미스 솔루션 내가 쓰면 되는 건데. 온프라미스에 있는 골든게이트와 OCI에 있는 골든게이트 파스 서비스는 조금 비용적인 체계가 틀립니다. 온프라미스 쪽에서는 고정 라이센스 비용을 발생을 하는 데 비해서 OCI 골든게이트 파스 서비스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클라우드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상품 정보 매칭, 싱크시킬 때만 돈을 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OCI 골든게이트 파스 서비스는 효율적인 과금 체계를 들고 있지만 업무 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하가 발생하면은 최대 CPU를 3배까지 늘려주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업무 부하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고정 라이센스 비용 대비 5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네. 정말 이게 IT 인프라가 어떤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또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들도 옛날 온프레미스 쓰던 그런 것들도 지금 여기 OCI 골든게이트처럼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형 서비스를 네. 페이퍼 유스 형식으로 많이들 쓰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라클 쪽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고요. 이상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클라우드 MSP가 클라우드만 잘 알아서 안 되는 거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온프레미스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MSP가. 예, 맞습니다. GT 플러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동시에 구축 및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와스라든지 DB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서 온프라미스 업무라든지 환경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구축이라든지 전환을 갖다가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비용 증가 요인에 대한 가시성을 어떻게 제공하고 또 예측해 주는지요? 그거는 제가 답변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보시게 되면 OCR 콘솔에 비용 분석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서는 먼저 통해 가지고 일별 서비스별로 과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서비스가 과금이 좀 더 많이 쓴다면 과금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